여러분, 요즘 시장 정말 어렵죠? 지금 이 썸네일의 사진이 요즘 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제목도 제가 헷갈리게 했습니다. 혼돈의 시장, 밑에서부터 원인과 해법. 엄청난 폭풍 후 헤일이 있는 바다에 난파 직전의 배 한 척. 바로 지금 시장에 뛰어든 개미 투자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 잘 들으세요. 제가 딱 20분만 집중해서 강의할 텐데, 이 한 편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미주로 영상 못 올라갔잖아요. 정말 준비 많이 했거든요. 요 정도 퀄리티의 영상을 보통 멤버십에서 다루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일단 제 스타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펼치시고, 자, 중요한 거 좀 적으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혼돈의 시장, 원인과 해법. 요즘 시장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요즘 시장 왜 이렇게 럭비공 장세인가? 요즘 시장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원인뿐만 아니라 해법까지도 사이다처럼 명쾌하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조금 칠판 수업처럼 진행할 텐데요. 자,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유는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뿐만 아니라 실적이 잘 나온 종목도 곤두박치고, 어떤 거는 실적이 못 나왔는데 막 튕겨 오르고, 월마트, 타겟, TJ맥스뿐만 아니라 뭐 팔로알토, 뭐 정신이 없죠 지금. 여러분, 이 시장의 원인이 이러한 지금 럭비공 장세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코로나 시절. 인플레이션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코로나 시절.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실업률이 3%였어요. 여러분, 트럼프는 바이든한테 진 게 아니라 코로나한테 진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3년 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뭐였죠?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락다운이 되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을 담당했던 중국 봉쇄가 되고, 수요를 담당했던 미국 봉쇄가 되면서 수요와 공급의 그 메커니즘이 깨져버린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막 쳐 올리니까 그거를 잡으려고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즘 시장의 관심이 뭐죠? 금리 인하죠. 요즘 시장의 관심은 언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파월이 나와서,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라. 당분간 금리 인하 계획 없다. 그래서 시장은 안 믿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금리 인하가 되면은요, 그거는 정말 위기입니다. 그건 진짜 위기입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연준이 비로소 리세션을 인정하는 거예요.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이따 좀 풀어드릴게요. 자, 요런 주제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자, 제가 자료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 참 많은데요. 자, 한국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오늘 뉴스예요. 11월 17일 보시죠. 경기 회복 조짐 서서히 나타나 한층 긍정적 평가. 저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20년 됐고 한국 못 가본 지 19년 됐거든요. 제가 오늘 나온 요 연합뉴스의 기사를 딱 보고, 만약에 대한민국 경기 좋아지네. 경기 회복 조짐 서서히 나타나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되겠네. 경기 회복이 좋아지는데 사람들이 너무 뭐 스포일돼서 모르는 거지. 라고 하면서 제가 요 기사만 가지고, 대한민국 경기 좋아지네? 라고 계속 인터넷 강의를 한다고 합시다. 한국에서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어떠시죠? 고개를 갸우뚱하시죠? 제가 지금 그 심정이에요. 여러분, 미국 현지에 대한, 미국에 살고 있는, 뭐 살고 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미주놀이 여러분에게 등대 역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미국을 와본 적도 없고 미국에 대해서 정말 지읒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한 기사 나오는 것만 가지고 미국의 현재 상황, 경제, 미래를 예측하고, 그걸 10만, 20만, 80만, 100만 유튜버를 한다는 그거 보면 제가 정말 속이 타들어갑니다. 제 말 좀 이해하시죠? 자, 다음 주 미국 불프 난리 나겠네. 연휴 5일간 1억 8천만 명 역대급 쇼핑.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TV에 나가는 이
이 사진이 언제 사진인 줄 아세요? 2019년 사진이에요. 2019년 불프 때, 코로나 전에. 여러분, 제가 어저께 코스코 가서 찍은 쇼츠 영상 보여드렸죠. 미국이 20년 동안 불프 일주일 앞두고 그렇게 썰렁한 코스코를 본 적이 없다고. 근데 지금 기사는 이렇게 떠듭니다. 연휴 기간에 지금 놀러 가는 항공 뭐 예약 꽉 찼고 공항 마비되고 막. 이런 기사들은 여러분의 투자를 좀 먹는 기사들이에요. 왜 우리 버핏 할아버지가 그 시골에 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유가가 막 떨어지죠. 자, 오늘이 녹음하는 시간이 11월 16일인데 신용물 금리도 떨어지고 유가도 떨어졌는데 시장도 사실 굉장히 위험했어요. 이거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유가가 왜 떨어지죠? 전쟁 2개가 끝나지도 않는데 유가가 떨어집니다. 유가가 올라야 되는데 왜 떨어지죠? 네,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수요 감소의 원인이에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자, 알리바바 분사 계획을 접었습니다. 오늘 알리바바 실적 발표 풀이장이 있었는데 곤두박질 쳤지요. 이유는 미국의 수출 경제 탓. 이걸 미리 알고 우리 멍거 형님이 알리바바를 다 팔았다는. 오늘 아침에 월마트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폭락했죠.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적 전망 우려, 미국 디플레이션 올 수도. 자, 월마트 CEO가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이렇게 살짝 얘기했지만 정말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실적이 엉망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디플레이션이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생필품 이외의 것들은 팔리지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거겠죠. 오늘 쭉 이게 나오고 좀 넘어가고, 곧 연말 대목인데 소비 둔화 걱정하는 미국 유통업체들. 팀장님, 너무 미국의 기사들 중에 좀 네거티브한 기사들만, 베어리시한 기사들만 뽑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CEO로 있는 회사가 미국의 홀세일 벤더예요. 유통업체예요.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응? 아까 얘기죠. 경기 침체 우려로 유가 5%가 급락합니다. 보통 유가라고 하는 게 이것도 수요와 공급, 그래서 우리가 오페크의 증산, 감산 그런 거에 촉각을 내세우는데 지금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유가가 떨어지는 거죠. 안 좋은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지금 보십니까? 고물가에 늘어난 좀도둑, 미국 마트 내 자물쇠 계속 유지. 자, 언젠가부터 마켓 안에 이렇게 뭐 속옷 같은 거나 손타기 쉬운 물건들이 자물통에 채워진 이 유리 캐비넷 안에 진열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은 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직원들이 도둑질하는 고객을 봐도 모른 척해요. 물론 다 그러진 않죠. 왜냐? 말렸다가 총 맞아 죽을 수 있고. 한국과는 좀 분위기가 틀려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도 시큐리티 가드셨는데 좀도둑 잡으려고, 도망가는 좀도둑 잡으려고 파킹랏 주차장 뛰어가다가 그냥 되게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셨고, 지금 제 주변에도 보면 좀도둑들이 극성을 부리면서 제가 언제 한번 직접 취재도 한번 가볼게요. 미즈노래 지금 휴먼 스토리 제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좀도둑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좀도둑들을 잡으려고 갔다가 폭행당하고 구타당해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현재 미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 미국 소비자들 지갑 닫는다. 타겟 생필품 빼고는 안 팔려. 여러분, 타겟 이번에 실적 되게 좋게 나서 날라갔죠. 다른 얘기가 좀 있긴 하지만 그 타겟도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필품 빼고는 안 팔린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 버핏 할아버지가 다 처분했습니다. 역대 최고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 팔고 있어요. 왜 팔까요? 쇼 치려고? 아니에요. 자, 미주놀도 언젠가부터 여러분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종목 줄여라. 5개 미만으로 줄여라. 이거 2년 전에 했던 얘기고, 1년 전부터는 종목을 아예 갖고 있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목을 아예 갖고 있지 마라. 롱 종목이든 숏 종목이든. 자, 버핏 할아버지가 GM하고 P&G 처분했습니다. 아마존 지분도 5% 축소했습니다. 역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버핏 할아버지가 줄이면은요, 여러분도 줄여야 돼요. 버핏 할아버지가 주식을 다 처분하고 현금 비중을 높이잖아요. 즉각 따라 하셔야 돼요. 반대로 버핏 할아버지가 뭐 사잖아요. 뭐 옥시 같은 거 따라 사시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버핏 할아버지의 그 투자 사이클과 저와 여러분 같이 개인들의 투자 사이클이 틀려요. 버핏 할아버지는 옥시를 살 때 한 달, 두 달, 1년, 2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길게 보고 사는 거예요. 철저히 분할 매수로.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 몰빵하잖아. 벌핏 따라 샀다가 왜 이렇게 안 올라 더 내리네 막 그러잖아. 손절하잖아. 하지만 이분이 팔 때는 즉각적으로 팔아야 돼요. 왜 파느냐? 불확실성의 공포가 너무 강하게 오니까. 응? 90평생 인생에서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 다가오니까 리스크 관리죠. 리스크 관리죠. 자, 또 하나의 사진. 언젠가부터 미국의 코스코든 뭐 랄프스든 타겟이든 이렇게 셀프 가판대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 구하기도 어렵고 인건비도 좀 절약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최근에 셀프 계산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어제의 뉴스거든요. 미주중앙일보. 왠지 아세요? 네, 셀프 계산대 계산하는 척하면서 자꾸 도적질을 해요. 자기가 계산하면서 스캔 안 하고 이게 도적질을 해간다니까. 이게 너무너무 커지다 보니까 나오죠. 월마트나 코스코가 손실액이 너무너무 커지면서 축소하거나 폐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왜 도적질을 할까요? 갑자기 도적질이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미래에서 왔나요? 아니에요. 누가 도적질을 할까요? 그렇죠. 저는 치약 하나, 생필품 하나 살 수 없을 만큼 사람들, 이 서민들의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닥이 난 거예요. 생계형 절도라 그러죠. 돈 있는 사람 좀 틀리지 않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기사. 롤렉스나 파텍 필스도 못 피한 불황근을. 중고 가격이 2년 만에 최고치. 롤렉스 시계 아시죠? 중고 거래 가격이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이 명품 시계가. 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경제 하방 위험 줄었다. 내년 채권보다는 주식 유리. 여러분, 이런 기사는 쓰레기 기사입니다. 내년이 채권보다 주식이 유리하다고. 물론 트레이딩의 고수에게는 주식이 유리하겠지만 아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한국 기사랑 똑같은 거예요. 한국 경기 좋아졌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경제 하방 위험이 줄었다고? 뭔 근거로? 저는 이 김연경 기자한테 묻고 싶겠네요. 뭔 근거로 어디서 뺏겨다가 이런 기사를 써대지? 핌코 최고 투자 책임자가 내년 금리 인하 열광하지 마라. 연준 인플레 진짜 완화하기 전까지 매우 신중할 것. 여러분, 이런 기사가 제대로 된 기사예요, 여러분. 식품 물가 잡히나 세계 식품 가격 내년 하락 전망. 자,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한번 차분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년 전 짜장면 한 그릇 얼마였죠? 요즘도 있나요? 신당동 떡볶이? 얼마였죠? 즉석 떡볶이? 여러분, 식품 물가는 내려간 적이 없어요. 거주비랑. 뭐 부동산 가격은 등락당락했지만 렌트비 같은 건 내려간 적이 없어요. 올라갔다가 멈추죠. 멈추는 거죠. 동결이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죠. 짜장면 값 내려간 적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의 짜장면 값은 짜장면이 아니라 이 식품 가격은 내려간 적이 없어요. 올라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멈춘 가격이 좀 유스트 되면 또 어떤 경제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안 좋은 가격이 또 오르는 거죠. 거기다 또 이렇게 전망하면 또 오르는 거죠. 제가 오늘 얼바인의 어느 식당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와, 3년 전에 비해서 3년 전에 비해서 그때는 앞자리에 1위였거든요. 19불 썸씽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좀 있으면 2배가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대수롭지도 않아요. 막 이렇게 인플레이션 막 오른 걸 보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인플레이션 올려라. 열심히 더 벌면 되지. 제가 요즘 영상 많이 올리잖아요. 오케이. 자, 미리 제가 해법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혼돈의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해법. 뉴스를 믿지 마십시오. 뉴스를 해석하십시오.
팀장님, 저는 근데 해석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미주노를 구독하십시오. 제가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주여행 멤버십 단톡방이 며칠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 한 10대 분 계속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저 교육학 전공한 나름대로 박사과정까지 공부한 괜찮은 선생이잖아요. 저는 교육학 중에서 두 가지를 메인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교육심리와 교육공학, 티칭에 대한 것. 잘 가르치는 선생은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요. 그렇다면 잘 가르치는 선생은요, 학생의 니드가 뭔지를 파악해요. 그래서 제가 무턱대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근데 여러분, 우주여행 멤버십방에 들어와 있는 10대 분의 학생들을 보면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아직 용어도 모르는 초주린이 신생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스토캐스틱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까요? 그게 제가 일주일 동안 좀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좀 더 꺼내놔야 되는데 자기소개하라 했더니 또 나가버리네. 나 이해가 안 되네. 왜 나가지? 간첩인가? 아주 간첩도 상관없어요. 수많은 유튜버와 뭐 심지어 경제방송에 나오시는 분들도 저희 미주노 유료 방송 들으시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일론 머스크처럼 몇 가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숨겨놨더니 그대로 쓰시더라고요. 근데 상관없어요, 저는. 그게 뭐 간첩이면 나쁜 거야. 서로 참고하면 되지. 저도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저도 제가 정말 배우고 싶고 듣고 싶은 몇몇 유튜브 채널에 저도 유료 가입해서 듣고 있어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믿어서 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살기 좋다? 한국에 계신 분들 웃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 경제가 살기 쉽다라고, 그러니까 살기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경제 지표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절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서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제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은데요.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해법은 무엇인지. 그럼 이제 원인 부분을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매일매일 발표되는 뭐 시장의 분석, 매크로 지표들, 그런 거를 물론 보셔야겠지만, 그거 보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냐? 시장이, 지네들도 해석이 안 되니까, 시장이 피바다장이면은 경기 침체 때문이라 그러고. 그쵸? 시장이 막 날아가면은 뭐 실적이 좋았다 그러고. 자기네들도 모르니까 막 갖다 붙이는 거야. 막 이렇게 막 갖다 붙여요. 얼마나 잘 갖다 붙이는지 몰라. 매일매일 해석도 안 되는 시장에 대한 분석을 올려야 되니까, 그들은 기자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 매니저나 기관 투자자들보다 유리한 장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안 사고 싶으면 끝까지 안 살 수 있어요. 1년, 2년, 10년, 100년.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S&P 500 지수의 종목들을 사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서 바로 팔 수도 없어요. 몇 개월 동안 보유해야 되는 어떤 그런 권리들이 있어요. 맹목적으로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개미들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팀장님, 금리 인하인데 왜 그게 악재죠?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아빠가 있어요. 돈도 잘 벌어와. 사회로부터 막 존경받아. 회사도 점점 커져. 근데 아이들은 늘 불만이야. 왜? 아빠 얼굴 볼 수 없으니까. 아빠 얼굴 볼 수 없으니까 아빠랑 좀 놀고 싶은데. 근데 아내는 그걸 알아요. 자기 남편이 왜 그러는지.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아빠가 출근을 안 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주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휴가인 줄 알고 되게 좋아요. 아이들이 와, 아빠랑 논다. 와. 근데 아내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뭔가 있구나. 그래서 그날 밤 남편을 불러 조용히 물어봅니다. 당신 뭐 있지? 맞았습니다. 부도난 거예요. 부도가 난 거예요. 아이들은 되게 좋아해. 근데 아내는, 그쵸, 차라리 아이들이랑 놀아주지 못할 정도로 바쁘고 성장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남편을 원하지, 쫄딱 망해서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아빠, 아내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지금 비유를 들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거는, 금리 인하는 우리가 모두가 다 추구하잖아요. 원하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쵸?
TLT, TMF, 끝났네. 어떡하냐. 제가 조금만 더 연장할게요. 20분 다 끝났네. 재밌죠? 금리 인하를 원하죠. 금리만 인하되면, 주식도 막 올라가고, TLT, TMF 물린 사람들 막 올라가고 막.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유로 금리가 인하되는 그 근거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파월 말대로 2% 인플레이션이 잡힌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되면 이건 진짜 금상첨화죠. 골디락스. 근데 지금까지 연준은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역대 버냉키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연준의 능력 있는 의장들도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파월 능력남으로 보이세요? 능력은 있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거는 정말 최고의 내가 봤을 때. 저는 지금 연준의 파월과 연준 바이든을 포함한 이들은 골디락스를 해낼 능력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되게 좀 암울하죠. 아닌 건 아니죠. 어떠한 근거로 금리 인하를 하냐가 중요한데요. 인플레이션을 잡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못 버티니까. 연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경기 침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연준의 입에서 리세션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지금 CPI, PPI가 내려가는 걸 보면서도 이 PPI, CPI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선언을 못 하잖아요. 좀 이해가 되시죠?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아빠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 놀아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회사가 막 발전하는데 여름 휴가 내서 놀아주는 건 최고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면 주식에는 굉장한 악재로 다가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할 말은 정말 많은데 이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 제대로 풀어가지를 못하겠네. 수많은 이야기들이 믹스되는 가운데서 우리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골디락스, 언제 금리를 인하할 거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사람들은 사스, 메르스 때를 생각하면서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중국의 후한을 빠져나간 그이들이 미국에도 올 거고 트럼프가 앞에 나와가지고 마스크보다는 스카프 쓰는 게 안전하다는 헛소리 할 때부터 뭔가 느낌이 안 좋다. 저는 그때 승부수를 띄웠죠. 제 회사 얘기 잠깐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완전히 양극화돼 있어요. 월가의 전문가들이. 오케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저희 미주놀처럼 할 말 다 하면 절대 사람들 안 좋아해요. 테슬라가 가야 쉐잉한다! 이렇게 펌핑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유튜버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펌핑하죠. 계속 펌핑하죠. 여러분 좀 느끼시죠? 미주놀도 오픈 영상과 멤버십 영상이 조금 틀린 거 느끼시죠? 멤버십 영상으로 들어올수록 좀 더 실제적인 걸 얘기를 해드리죠. 그렇죠? 오픈 영상에서 미리 얘기하지 못하는 거를 멤버십 영상에서 얘기를 하고 멤버십에서도 그 못한 거를 우정에서 얘기하고 우정에서 미리 못한 걸 참편에서 얘기하고 참편 미리 못한 거를 A반에서 얘기하고 얼마 전에 A반은 여러분 아무나 못 들어오지만 수업료도 엄청 비싸죠. 엄청난 필살 기법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기법들을 다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들이 공부를 안 해서 탈이지. 얼마 전에 저희는 이러한 엄청난 시장이 오고 있는 거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예행 연습 한번 합시다. 그 주식이 말입니다. 지금 딱 16일 만에 64%가 갔습니다. 물론 예행 연습이기 때문에 사지는 않았어요. 64%. 대박이죠. 소리 소문 없이. 엔비디아냐고요? 테슬라냐고요? 아니에요. 주식은 실전입니다. 주식은 실전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급하다, 좀 더 너무 급하다, 좀만 더 여유 있게 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는 됩니다. 그 급한 마음이 어떻게 다스려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이 거친 파도를 항해할 만한 항공모함의 멘탈과 재력과 이걸 갖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여러분이 미주놀 멤버십에 왜 가입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급할 수밖에 없고 초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비바람과 해일이 치고 천둥 번개치는 태평양 한가운데 저 배가 난파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쵸? 이런 날 항해하면 안 되죠. 근데 이미 그건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맞습니다. 등대 불빛 보고 가야 됩니다. 등대 불빛 보고 무조건 살아서 가야 됩니다. 미주놀은 등대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같은 시장에 미주놀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참 좋거든요. 시장에 돈이 여전히 많아요. 시장에 돈이 여전히 많아요, 여러분. 자, 제가 아까 코로나 때 얘기를 했잖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최초로 전 세계에서 락다운을 시켰죠. 도시를 봉쇄시켰죠. 여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좀만 기다려라. 응? 파이자, 모더나, 또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백신 개발에 다 뛰어들었잖아요. 저는 그거 대한민국에서 개발할 줄 알았는데 역시 돈이 없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죠. 백신만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정말 초고속으로 그해 11월인가 백신이 나왔어요. 만들어졌고 급하게 만들어진 백신 때문에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거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그냥 치부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백신만 나오면 드디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생각이 좀 달랐어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백신이 만들어지는 순간, 사람들한테 백신이 공급되는 순간, 락다운이 풀리는 순간 진짜 위기가 올 것이다. 오히려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버티는 이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다. 실제 주식을 봐도 2020년 3월 말부터 바닥 찍고 4월부터 모든 주식이 일제히 급등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백신 공급이 시작되었던 그해 겨울부터 그 다음 2021년부터 소형주 중심으로 시장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죠. 똑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순간 이와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근거, 어떠한 환경에서의 금리 인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연준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이퍼롱거를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연준을 보면 지금 시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주식 잘하기 위한 필수적인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통찰력, 결단력, 추진력, 합쳐서 통결주라 그러거든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통찰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칭찬하고 싶어요.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주노래 영상을 들으시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잔소리 많고 쓴소리 많고 혼내기도 하는 미주놀 채널을 구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식 잘할 수 있는 DNA가 있는 거죠. 꼬시는 거예요. 우주여행 멤버 들으시라고. 응? 근데 통찰력만 있으면 안 돼요.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응? 연준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게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성장을 이어가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공식용어로 골디락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위험을 외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막 오를 때는 좀 매파 얘기했다가 또 꺼주면 비둘기판 얘기했다가. 이런 연준 위원들이 연극 잘하잖아요. 그럼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느낌이 오죠?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팀장님,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이 시장을 확 올리지 않을까요? 네, 끌어올리려고 지금도 돈을 계속 풀고 있죠. 근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공정한 운동장이라고 하는 월가가 미국 대통령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재선에 실패했던 아버지 부시를 비롯해서 수많은 인기 없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들은 뭐 바본가?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거야. 하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였던 거죠. 저는 뭐 바이든이 재선이 될지, 뭐 트럼프가 될지, 제3의 인물이 될지, 뭐 정치에는 관심이 없지만 정치가 미치는 경제에 영향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켜는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파월은 앞으로도 계속 이 스탠스를 유지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에 맞는 전략을 짜야겠죠. 그렇죠? 이제 올해도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2024년도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럭비공 장세는 계속 이어질 거고 혼돈의 시장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연준은 마음만 먹으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마치 의사가 수술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충격 요법을 가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다가 다른 거 부러지면 안 되니까. 지난번에 SVB 실리콘밸리 은행 터졌을 때 주말에 자넷 옐런 누님을 비롯해서 막 긴급 소집해가 은행장들 모아가지고 긴급하게 처리했던 기억나시죠?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시장 폭탄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오늘 제가 앞전에 쭉 보여드렸던 대로 사람들이 생피풀만을 겨우 사면서 버티고 있고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 점점점 커지고 있고 이제는 실업률도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 저희 미주노래 멤버십 영상 가운데 과거로 쫙 돌리면 이런 시그널이 올 때 딱 1년 정도 됐나요? 이런 시그널이 올 때는 주식을 다 팔아라라고 하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원티드라고 하는 간판이 사라질 때예요.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서비스 업종에서 난리죠. 근데 원티드라는 간판, 즉 사람 구인 광고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는 직원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드디어 직원 구하는 걸 포기하고 마지막 온몸으로 1인 사장님이 불사르는 거랑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좀 다른 이야기들을 제가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일단 좀 쉽게 진행하려고 제가 나서 좀 생략을 했고요. 파월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금리 동결 인하 꿈꾸지 마라. 상황 보고 더 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할 걸. 그럼 못 버티니까 부러지니까 여전히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바이든과 파월이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은 있죠. 인플레이션 잡지 못하면 바이든의 재선도 명예롭게 은퇴하고자 하는 파월의 그 욕심도 그 소망도 다 꺾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조금씩 앵글이 모아지지 않나요? 조금 앵글이 모아지지 않나요? 수많은 개미들, 수많은 주리인들은 이런 질문이 항상 하고 싶죠. 팀장님, 그래서요. 다음 주에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팀장님, 근데요. 제가 갖고 있는 이 TLT 지금 오를까요? 내릴까요? 압니다. 요즘 같은 시장은 물려 있어도 고민,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주식이 수익이 계속 나도 고민이죠. 토해낼까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고민하기 싫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고민하게 되면은 이 혼돈의 시장을 바라보고 깨뜨릴 수 있는 통찰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계속 테스트하고 간본을 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이라도 여러분 종목 줄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버핏 형님이 주식 다 갖다 팔 때는 뭔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조를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는 그림에 보이는 해가 뜨고 태풍이 먹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럴 때 다시 항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무리하게 놓아졌다가는 난파됩니다. 명심하시고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다? 지키는 시장, 서바이벌하는 시장이다. 미주노래 원칙도 첫째, 시장에서 살아남아라. 둘째, 첫 번째 원칙을 기억하라.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좀 더 구체적인 지침과 여러분께는 리딩만 원하시면 멤버십 가입하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스스로 노를 저어서 살아남기를 원하시는 분, 고기 잡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 주식을 제대로, 미국 주식을 제대로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멤버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